양정고 2018학년 예. 1학기 기말고사. 그죠?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난이도 살펴보셨는지. 예, 많이 봤죠. 예, 예. 난이도를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진 않으면서도 함정이 좀 많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계산을 많이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계산을 엄청 하는 문제는 없고, 문제를 잘 이해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문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양정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예. 그 부등식하고 예. 방정식부터. 그렇죠? 예, 이쪽에서 뭐 방정식부터. 눈에 띄는 문제는 뭐 선생님 하고 싶으시면.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고요. 근데 앞에 보면 앞에 3번, 5번, 6번, 뭐 7번 이렇게 있는데 이 앞쪽에서는 보면 7번 같은 경우가 은근히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앞에 나머지 앞쪽은 일단 기본에 많이 충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요. 그리고 뒤에 가서 14번. 네, 14번. 이 14번 때문에 좀 많이 고민했겠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뭐 생각하고 싶은 거 있어요? 14번? 저는 14번은 부정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뭐, 근해분리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데, 네. 이게 학생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예, 예. 이 시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이거 판단하는데 좀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이걸 풀어보니까, 일단은 아이들 많이 보긴 봤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스타일. 그러니까 합 나와 있고, 곱 나와 있고, 그 다음 단지 하나 좀 어려운 건 미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나왔다는 거죠. 이 문제 풀 때. 근데 일단은 보면, 얘네들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고, 곱하기가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좀 막막한, 이런, 해가 2개, 그러면, 그래, 해가 2개니까 판베스티는 0보다 크다, 일 것까지는 생각은 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가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기가 좀 상위권 아이들도 힘들었을 것 같고, 중위권 아이들은 그 다음 어떻게 풀지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풀이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풀이를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은 14번인가요? 14번. 서술형 4번. 네, 서술형 4번. 예. 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절대값 그래프 잘 그리는 거, 그러니까 함수에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서술형이니까 앞에 보면 서술형 다 보면 앞에 문제가 서술형은 자, 세 문제씩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1번이나 2번은 답만 쓰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특히 이제 서술형 4번에서 이 3번을 풀 때,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풀이 과정을 이걸 식으로 서술해야 될지 많이 고민할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답안지에다가 편하게 서술형 그 답안지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개수를 그냥 풀이 과정을 그 개수를 갖다가 딱딱 찾아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풀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안지에다가 식으로 막 쓰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그래프를 좀 답안지에 직접 그려가지고 표현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방법? 정말 공감하는 게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답을 이렇게 찾아가면 간단한데 학생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답안지에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답안지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시는데 덧붙이고 싶은 게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문제가 6번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서술형 4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단원을 처음,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처음 공부했을 때 딱 기본형, 변형이 없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늘 나오는 활용 상태.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법 배웠으면은 그게 약간 변형을 해서 대표적으로 절대값을 포함시켜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한다. 이거는
좀 중상위권만 돼도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위권 학생들까지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하고 저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정식하고 이 시험 범위가 지금 작년 기출 시험 범위가 부등식, 고차 방정식, 부등식 해가지고 원까지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고차 방정식, 거기 부등식까지 얘기하고 우리 다음 선생님께서 멋지게 또 이 도형의 시험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양정고등학교 도형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네네. 예, 도형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총 그 참고진 문제를 뺀 나머지인 18문제 중에서 보면은 그 중에 5문제가 지금 원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원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비중이 그렇게 적긴 했는데 사실상 난이도만 보면은 원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상문제를 다 차지하고 있죠, 이게. 도형 문제가 이번에 자취, 그다음에 직선, 원, 뭐 이 두 가지죠, 그쵸. 그렇죠? 문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요 문제만 볼 텐데요. 8번 문제를 보면 저는 이런 거 학생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문제 그림 그려야 돼요? 아니면 식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쵸. 선생님? 사실 식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면은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게 안 보이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그려보는 게 우선시 돼야 되겠죠. 사실 8번 같은 문제는 그림을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그려보면서 그쵸. 그림으로 나갈지 그 다음에 식으로 전개할지를 결정하는 게 낫고 그쵸.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한 많습니다. 거 많죠. 9번 같은 문제도 이제 좌표로 해석해서 식으로도 풀 수 있고 네.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풀 수도 그쵸.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그 도형 문제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3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원에 관련된 그 공식이나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도형으로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학생의 몫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몫일 그쵸. 수 있겠는데 네. 학생들은 그걸 배우면 반드시 그냥 수업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복습을 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뭐 어렵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10번, 11번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절대 식으로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유연한 사고가 말이 쉽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흔하게 보는 문제들은 아니죠. 이게. 맞아요. 이거 어디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만들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 풀 때 확실히 의미를 다 이해하고 풀어야지만 맞습니다. 시험 때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제 풀면서 그림 하나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뒤에 좀 인상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서술형 3번 문제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죠. 요거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양정고는 아니었지만 목동고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증명하는 문제가 연달아 그렇죠. 이 연이어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연달아 이어서요. 그거는 이거는 좀 여기 있는 직선의 방식은 좀 쉬운 문제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사실 교재들을 보면은 시중 교재들을 보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증명도 그렇고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실 증명되어 있는 책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 건너뛰는 편이었죠. 근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2번이나 나왔는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학생들의 그 실력과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형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주요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